근데 그렇게 해서 세븐데이를 하고 쉬지 않고 거의 그때는 뭐 몇 년 그렇게 일을 하긴 했지만 하루에 자는 시간이 진짜 뭐 두세 시간? 쪽잠 잤어요, 거의. 낮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오후에 애들 다 픽업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와이프가 돌아오기 전까지 밥하고 애들 먹인 다음에 와이프가 돌아오자마자 뭐 한두 시간 잽싸게 자요. 잤다가 이제 9시나 10시나 이제 청소하러 나가면 그때 청소하러 나갔다가 새벽 4시나 이렇게 들어오면 또 한두 시간 잤다가 또 6시쯤에 이제 또 출근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이 생활이 몇 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뭐 물론 쉬는 날도 없어요, 거의. 뭐 진짜 뭐 오늘 갑자기 뭐 폭우가 내려가지고 건설 일을 오늘 가기로 했었는데 뭐 쉰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요. 저는 그날 벌어야 될 수입을 못 벌면 바로 빵꾸가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막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비와도 할 수 있는 일 막 찾는 거예요. 이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막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일자리를 구해가는데 그렇게 벌어도 생활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하니 아이들이 방학 때나 그럴 때는 두 아이를 다 맡겨야 되는데 뭐 이게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가정부처럼 케어를 해주는 것도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 봐준다, 빵꾸나고 이러기는 상황도 생기니 아이들을 이제 전문 기관에 맡기는 걸 생각을 해요. 큰애는 학교가 끝나면은 애프터스쿨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이렇게 봐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제 맡기고 작은 애는 이제 돌 지난 지 뭐 한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는데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얘 이렇게 보내는 비용에 렌트비까지 끼니까 매주에 나가는 돈이 제가 이렇게 일을 해서 버는 것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많을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였죠. 거기에 저희는 이민자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비자도 연장해야 되고, 뭐 아이 학생 비자에서 뭘로, 애들 비자에서 뭘로, 이렇게 비자를 바꾸고 이럴 때마다 목돈이 좀 들어가요. 근데 그런 돈을 미리 준비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비자 피나 이런 거에 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정말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런 돈이 생기면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벌어놓은 것도 없으니. 그럴 때마다 막 어떻게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간신히 비자는 연장을 해야만 체류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삶이 점점 쪼들어들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요. 어떻게든 버티고 정말 뭐 주변에 사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버티는데 그렇게 버티다가 한 첫 해 10월? 9월, 10월 정도 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을 통해 가지고 그 목수일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던 일과 관련된 어떤 기술직 기계를 사용하는 일을 제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잘 되면 우리 회사에서 너한테 워크 비자를 주겠다. 그러니 이 일이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일을 시작하게 돼요. 저는 이제 또 그때도 또 이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죠. 다른 일을 줄여가면서 막 청소도 야간에 청소 막 안 나가면서 막 집중을 해요. 워크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2달 정도를 막 집중을 하고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막 지방 근무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일이 결론은 잘 안 돼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되고 저는 2달간 일한 거에 대해서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2달을 놀아버렸으니 완전히 삶이 매주 그렇게 일을 해서 간신히 버티던 삶에서 2달을 놀아버려서 일이 빠지니까 완전히 가정이 주저앉게 되고 그 직후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나라에서 처음 겪었던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이 나라는 알다시피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에요. 여름이고 뉴질랜드나 남반구의 크리스마스는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크리스마스 이후로 한 1월 중순, 한 1월 말까지 휴가예요. 거의 웬만한 업체들이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 무렵이 되면 뭐, 뭐 여기 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그때 뭐 유급 휴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 주치 이렇게 임금을 대신 받으니까 그 임금 가지고 몇 주를 놀고 뭐 그러는데 저같이 일당직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모든 업체들이 다 노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벌어놓은 게 없으면 렌트비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2달을 일했던 걸 한 푼도 받지도 못해버리고 모든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 일할 데도 없고 그러니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냥 억지로 돈을 짜 맞춰가지고 간신히 체류할 수 있게 렌트비 정도는 되게 만들었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집에 쌀 떨어지고
뭐 하다못해 식빵이라도 제일 싼 식빵이라도 사서 잼이라도 발라서 먹어야 되는데 그 식빵 살 돈도 없고 그러니 뭐 잔돈 모아놓은 몇 센트 막 이렇게 모아놨던 저금통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1불 2불 제일 싼 식빵 사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도 뭐 또 뭐 정말 새해가 이렇게 아침에 새해가 이제 오고 막 그러는데 정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민 생활인가를 정말 이 1년 안에 1년 동안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정말 내가 준비 없이 이렇게 온 걸로 인해서 내 가족과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아내, 내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랬는지 그래도 그 과정에서 지금 따지면 그렇게 버텨주고 같이 해줬던 아내와 아이들한테 정말 고마워요. 어쨌든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해도 이제 그 현실을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뭐 가진 것도 없다 보니 야, 다 때려칠래 나 돌아갈 거야. 이것도 힘든 거예요. 뭐 돌아가려면 비행기 싸게 이거에 다 생활 정리해야 되는데 그 돈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막 이게 돈을 또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얘기는 안 드렸지만 막 부족하고 비자피 이런 게 막 부족할 때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반복되면 대부분 돈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돌아갈 돈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든 벌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티고 그 진짜 악몽 같았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똑같아요. 버텨야 돼요. 계속 뭐 주야로 일을 하고 하지만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쌓이잖아요. 청소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근데 뭐 청소일이야 경험이 쌓인다고 뭐 페이가 올라가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청소일은 진짜 많이 해봐야 오래 해봐야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이제 페인트일이나 목수일이나 이런 것들은 경력이 쌓이면 페이가 올라가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가능성이 보였던 게 이제 페인트였어요. 신체 조건이나 뭐 아무래도 이 나라가 페인트를 그 당시에는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해서 하는 이런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생각보다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젊은 축이었고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중에 페인트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 젊다 보니 그들보다 제가 빠르고 더 막 페인트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높은 데도 많이 올라다녀야 되고 그 목수 같은 분들은 목수나 막 이런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고 체력적으로 많이 막 무거운 걸 들고 이러는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이 든다 그러지만 저희는 완전히 지구력 싸움이에요. 시조일랑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올라갔다 하는 막 지구력 싸움이거든요. 어찌됐든 젊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직군이에요. 아무래도 또 저는 이제 목표의식도 확실했고 어떻게든 빨리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제 연봉을 뭐 주급을 빨리 올리고 그래서 한 푼을 더 벌어가려는 게 그랬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무슨 일이든 막 찾아서 하고 적극적으로 막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저를 이제 일을 시키시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좋게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우를 조금씩 해주기 시작하니 저도 다른 일 할 바에는 이거 하는 게 돈이 더 되니까 페인트에 집중하게 돼요. 페인트 일을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다른 일을 낮에 하는 일들은 정리하고 페인트에 집중을 하게 되고 야간에도 페인트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청소도 비우고 이제 페인트 일하고 그러니 남들이 주 5일 하루에 8시간 페인트 할 거를 저는 낮밤 뭐 세븐데이 할 거 없이 페인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1년 하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똑같은 1년이라도 이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페인트 일에 저는 전념을 하게 되고 그래도 시간이 정도 지나 이제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밤에도 청소를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게 돼요. 대부분 다 이제 페인트에 집중을 하게 되고 뭐 그때는 제 기억하기로는 평일에 한 3, 4일 정도만 밤에 청소를 하고 낮에는 이제 페인트 일만 7일을 딱 하고 며칠 이제 그래도 주에 한 2, 3일 정도는 밤에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삶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아내도 이제 그 사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잡서치 비자 일을 찾을 수 있게 학교를 졸업하면은 1년간의 잡서치 비자를 줘요. 워크 비자처럼 1년 동안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직장을 선택해서 그 직장이 워크 비자를 주면 그 워크 비자로 해가지고 이 나라에 거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잡서치 비자를 얻어서 어떤 그
회사에 그 제법 규모가 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워크비자도 받게 돼요. 그래서 워크비자를 받고 일을 하면서 경력이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제 영주권을 저희가 넣으려고 준비를 하게 되죠. 그게 온 지 한 4년 차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차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되는 삶을 살게 돼요. 4년 차쯤 이제 저도 이제 일을 막 하고 영주권 이제 와이프가 영주권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영주권을 넣었죠. 이제 영주권을 넣으려고 회사에 물어보니까 회사가 우리 회사에 이런 이민 관련 업무를 전담해주는 변호사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회사를 통해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로펌, 예, 변호사 로펌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거기 회사를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고 걔네들도 한국 사람들이 예, 키위였거든요. 걔네들이 여기 뉴질랜드 사람들로 이루어진 로펌이었는데 걔네들도 아무나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걔네들이 대행해주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서류를 딱 봤을 때 얘는 영주권을 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 라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안 받는 그런 데였거든요. 그만큼 걔네들도 자신이 있는 데였고 돈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뭐 선불로 다. 여기는 보통은 뭐 성금으로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영주권 들어가서 잘 해결되면 이제 얼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갔는데 걔네들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성금 전체 다 얼마 만불 이렇게 퍽. 걔네들이 너무 부르는 비용도 비싸고 그랬는데 이 회사에서는 거기를 해서야만 된다고 하니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금으로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만불 두고 그리고 걔네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서류가 들어가죠. 그렇게 서류가 들어가서 이제 EOI라고 회사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 이제 초기 단계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그 회사가 망해요. 부도를 처리를 하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돼요.